제가 해외 선물로 부자 되기 10년 전 단 한 개의 영상을 본다면 바로 이 영상을 선택했을 겁니다. 거짓 정보들 때문에 트레이딩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 업체에 사기를 당하거나 허황된 영상들로 손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확한 가이드를 찾는 초보자들, 거짓 정보로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상입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가이드이고 매매법이 아닙니다. 그중 가장 필요한 정보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꿀팁들을 전부 담았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링크 커뮤니티방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전자책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주식이 아닌 해외 선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수 포지션만 가능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죠. 하지만 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하나요? 하락장이나 경기 침체기에는 손실을 보고 손발이 묶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에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은 양방향성에 있습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뿐만 아니라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손실 본 금액을 선물로 복구했다는 트레이더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유도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압도적인 유동성입니다.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약 10조 원 수준이라면 해외 선물 시장, 특히 나스닥이나 오일 골드 등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은 수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비교적 투명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직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시간입니다. 한국 주식은 낮 시간에만 열려서 직장인분들이 대응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해외 선물은 하루 23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해외 선물 시장의 생태계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해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증권사, 둘째는 해외 정식 증권사, CFD, 그리고 셋째는 불법 대여 계좌 업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법 대여 계좌입니다. 보통 문자로 증거금 없이 거래가는 수수료 최저가라며 홍보하는 곳들인데요. 이런 곳은 금융실명제 위반일 뿐 아니라 실제 시장과 연결되지 않은 가짜 차트를 쓰거나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먹튀 사고가 빈번합니다. 내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곳은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루트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정식 증권사 CFD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안전하지만 계약당 필요한 증거금이 매우 높고 레버리지가 고정되어 있어 소액 투자자에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해외 증권사를 통한 CFD 거래는 소수점 단위로 계약을 쪼갤 수 있어 소액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춰 반드시 합법적이고 안전한 제도권 안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거래하게 될까요? 해외 선물의 종목은 전 세계에서 상장된 지수, 통화, 금속, 에너지 등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대표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수 선물로는 미국의 기술주 100개를 모아놓은 나스닥, 홍콩의 우량주 50개로 구성된 항생이 있습니다. 원자재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기준인 크루드 오일이 있죠. 통화 선물로는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유로 FX가 대표적입니다. 거래 시간은 23시간 동안 돌아가지만 실제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각 국가의 본장 개장 시간과 맞물리는데요. 아시아장은 한국 시간 오전 10시 30분 전후, 유럽장은 오후 5시 전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장은 밤 10시 30분부터 활발해집니다. 초보자분들은 거래량이 폭발하는 미장 시작 직후보다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용어입니다. 틱, 핍, 포인트.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내 돈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는 가격 변동의 정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가 17,000에서 17,010이 됐다면 1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 틱과 핍은 호가가 움직이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보통 틱을 쓰고 해외 증권사에서는 핍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의 경우 1포인트가 변할 때 그 안에 4개 틱이 존재합니다. 즉 0.2포인트씩 움직이는 게 1틱인 거죠. 중요한 건 가치입니다. 내가 1계약을 들어갔을 때 1포인트가 오르면 얼마를 벌까요?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 나스닥 1계약은 1포인트당 20달러의 가치를 가집니다. 틱으로 환산하면 1틱당 5달러가 되겠죠. 반면 마이크로 상품이나 CFD 소수점 계약은 이 가치가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내가 진입한 비중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 내 계좌의 손익이 얼마나 변하는지 감을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선물의 꽃이자 핵심, 증거금과 레버리지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순식간에 계좌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증거금이란 거래를 하기 위해 맡겨두는 보증금입니다. 내가 매수든 매도든 계약을 하려면 거래소에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 라고 맡겨야 하는데 이를 위탁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유지 증거금이라고 하죠. 만약 손실이 나서 내 예탁금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에서는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돈을 더 채워 넣으세요.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돈을 안 넣거나 위험도가 80%를 넘어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이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거금은 항상 넉넉하게 여유 있게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개념이 나옵니다. 해외 선물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계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 계약의 실제 가치는 약 4억 원이 넘지만 증거금은 약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죠. 국내 증권사는 이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만 해외 CFD 증권사는 레버리지를 1대 100, 1대 500 등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단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또한 빠르게 커질 수 있으니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거래해야 안전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여 계좌는 무조건 걸으시고요. 남은 건 국내 증권사와 정식 해외 증권사 CFD입니다. 선택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 보호입니다. 해당 증권사가 영국의 바클레이즈 같은 글로벌 대형은행과 연결되어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 자금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상 체계입니다. 전산장애나 서버 오류로 인해 내가 주문을 못 넣어서 손해를 봤을 때 이를 조회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유동성 공급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 차트가 아니라 실제 시장의 효과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곳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국내 증권사의 마이크로 상품이나 검증된 해외 증권사의 소수점 매매를 통해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장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양TV 구독 후 영상 고정 댓글, 링크 커뮤니티방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전자책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영진 프로였습니다.